어쩌다 한국 축구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임생 기술이사 업무방해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입건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축구협회장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진 사퇴 촉구가 빗발치고 있고요. 감사도 떴고요. 경찰 고발로 인해 입건 조치까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축구협회에 바람잘 날이 없는 상태인데 이 많은 분들이 이 축구협회가 이때까지 쌓아왔었던 심각한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터져버렸다. 자업자득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축구협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뉴스 순위만 살펴봐도 탑5 안에 항상 들어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번 축구협회의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민적 분개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는 결국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번 선임 과정에서의 불투명함이 너무나 많은 분들을 분개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결국에 국내 감독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던 이 이야기부터가 이미 출발선이 달랐다. 그것이야말로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쏟아진 겁니다. 과연 평등한 조건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비판 여론이 들끓게 됐고 정확히는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사실보단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상실된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궁금증이 지금 쏠려 있습니다. 지난 5일 수개월간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 거절 의사를 피력했던 홍명보 감독이 바로 기술총괄이사와 만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게 됐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계속하여 물음표가 떠오르는 홍명보 감독의 유럽 출장길이 떠올랐죠. 이례적으로 홍명보 감독은 타운부를 시작으로 대표팀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워낙 많은 비판이 쏟아지니 협회 측과의 상의하에 홍명보 감독이 일단은 국민적 여론이 살짝은 잦아들 때까지 조금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의혹까지 쏟아졌을 정도로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행보를 홍명보 감독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옴에도 이 많은 문제점은 끝나지 않고 있죠. 유니폼 사진 한 장에 정몽구 협회장 역시 큰 비판에 휩싸여 있습니다. 급기야 토트넘 경기 시축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었는데 업계 관계자는요, 정몽규 회장 시축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일본과의 경기를 위해서 한국으로 내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한 경기에 정몽규 회장이 시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확산이 됐던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요, 정몽규 회장이 토트넘 내한 경기에서 시축할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이 FM 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서 토트넘 유니폼에 정몽규 회장의 이름을 새겨놨다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어요. 토트넘 직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한국 투어를 앞두고 K리그 그리고 스폰서 임원의 프린트 주문이 진짜로 들어왔다. 정몽규 회장의 영어 이름까지 적힌 모습과 유니폼 번호가 공개가 되면서 사진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정몽규 회장이 이번 토트넘 내한 경기에서 시축자로 나서는 게 아니냐. 그러니 많은 분들이 비판이 터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협회장이 시축을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결국 이 소문이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정몽규 회장은 시축하지 않는다라는 관계자의 참 황당한 해명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얼마나 이 협회와 협회장이 많은 축구 팬들과 국민들에게 큰 비판과 미움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것뿐입니까? 국대 감독 선임 논란이 지속되자 홍명보 결국 국감장에
끌려가나 국정감사에까지 불려가는 거 아니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청원 링크를 올려달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빗받칠 정도로 이번 대한축구협회 감사와 해제 요청에 대한 국민청원이 15,000명을 훌쩍 넘어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25일 오늘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당시 이후에 바로 국정감사로 끌려가가지고 조사받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와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폭발했다. 27일 날 J리그 BCL 고베와 친선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인천국제공항에 23일 날 입국하던 당일에도 굉장히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손흥민 선수와 국대급의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서도 사실상 축구협회는 손을 놓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빠르게 진행이 됐냐.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의 논리와 공정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진 겁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급기야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물의 영입이 예고되어 있다. 손흥민을 만난 홍명보 국대감독 귀국 이후에 일정이 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인물, 누구를 영입했을까? 그 정답은 바로 외국인 수석 코치였는데 이강인의 스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엄청난 이름값, 쉽게 말해서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강인 선수의 스승이 이번에 합류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실제로 이강인 선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발렌시아 감독 시절 이강인 선수를 지도했던 이 엄청난 경력의 당사자를 수석 코치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강인 선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겠죠. 자, 이 코치로 들어오게 된 외국인 코치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홍명보 감독은 코치 후보만이 아니라 영국, 독일, 세르비아로 이동하면서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황인범, 설령우 다양한 선수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운영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중에서 특히나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강인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이강인 선수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에 등장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국가대표에 뽑히고 싶은데 왜 안 뽑아주실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강인 국가대표 퇴출 조건으로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하겠다. 위계질서에 모든 걸 건 홍명보 감독 반응에 난리가 난 상황이다. 이런 유튜브가 100만 회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자, 이 홍명보 감독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야기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코치진을 보러 스페인, 포르투갈에 갔는데 이강인 선수가 파리 훈련에 합류를 아직 안 했고 스페인에 있는 것 같던데 왜 면담을 안 할까? 설마 이강인 선수가 제외된 건가? 왠지 국가대표에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홍명보 감독은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면담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과 이강인 선수의 이번 시즌 관련된 일정 자체가 겹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퇴출이 됐다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누구보다도 국가대표에 뽑히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 116만 회가 나온, 당연히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정말 국가대표 퇴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이 오늘 귀국한 상황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더 없었던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7월 말에 있을 홍명보 감독의
정식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만 오죽했으면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염려까지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선임 이후에 오히려 잦은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놓고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의 이 2년 동안의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직은요, 굉장히 불안한 얼음판 위에 놓여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던 날 홍명보 감독은 2년 반 동안 대표팀을 이끌어갈 외국인 코치 선임이 가장 핵심이며 그분들과 미팅을 통해 축구에 대한 비전과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직접 듣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여 나가게 됐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굳이 홍명보 감독은 과거 유럽으로 나가서 외국인 코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들어와서 한국인 코치를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그냥 한번 슬쩍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실상은 해외파 선수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빗발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일정은 하루 밀렸죠. 자, 많은 의문심을 드러내게 만드는 이번 사태에서 결국에는 축구협회마저 해체해버려라 라는 국민청원의 동의 숫자가 15,000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홍명보 선임에 대한 많은 반대 의견이 결국 국민청원을 통하여 축구협회 자체를 해체해버려라 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15,000명을 돌파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이요, 1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불과 지난 17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동의 청원 순위 탑3에 올라서 동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축구협회에게 제대로 된 정당성을 부여하기에는 많은 것에 대하여 공정성의 논란이 있다. 그럴 바에는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협회를 해체시켜버려라 라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알다시피 국민청원은요, 최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일주일면에 15,000명인데 이거 5만 명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면은 이임생 축구협회 이사도 홍명보 선임 관련하여 결국 경찰에 고발 조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임생 축구협회 이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비판을 사실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이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이임생 이사 역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찰에 고발됐다라는 것이 결국 위계와 위력을 행사하여 감독 선임을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라는 거예요.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협회장부터 시작해서 이사까지 고발당하는 이 상황 속에 이거 축구협회 정말 존속되어야 할까요? 왜 국민청원이 15,000명을 일주일 만에 돌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진술서까지 포함이 됐는데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경찰서는 종로 경찰서라고 합니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입건 및 수사를 개시했다라는 답변을 고발인이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고발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라고 해요. 축구협회의 만행 때문에 이 축구대표팀이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기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축구 팬분들,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고소를 한다더니 선임 과정을 공개했다. 결국 축구협회 측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나 봅니다. 결국 분란 여론에 부채질까지 해버리게 된 거예요. 자, 보니까 KFA 측에서 분란 여론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22일 날 공식 채널을 통해 2개의 게시물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부터 회의 내용과 날짜, 협상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밝혔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후보에게 외국인 감독처럼 모든 조건을 강조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황당한 망언 때문에 결국 여론에 부채질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박주호 위원을 저격하면서 고소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결국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했다라는 이유였는데 이것도 취소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법적 대응을 꺼냈던 KFA는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K리그 감독 빼가기 조항마저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홍명보의 감독 선임은 통보가 아니라 협의된 결과다. 축구팬들은 12조 2항 시즌 중에 있는 K리그 감독을 대표팀으로 빼갈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라면서 이 조항을 비판하자 결국 이것을 삭제할 예정이다. 다만 홍명보 감독은 통보가 아니라 협의된 결과였다. 주먹구구식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축구협회가 결국에는 K리그 감독 빼가기에 유리한 조항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이거 삭제할 예정이다.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은 통보가 아니라 충분히 협의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사항이다.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많은 축구팬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2조 2항은요,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다면 해당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응해야 한다. 굉장한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조항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직으로 선임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에게 쏟아졌던 이 비판이 알고 보니까 K리그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축구협회의 독단적인 조항 때문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 뭐 곧 삭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축구협회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굉장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와중에 홍명보 감독은요, 유럽파의 선수들, 손흥민, 김민재, 기타 많은 선수들을 만나고 하루 늦은 귀국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월말 기자회견에서 팬들의 분노를 삭힐 수가 있을까요? 그 기자회견이 사실 취임 기자회견과 다를 바 없는 자리인데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김민재 선수를 만나고 황인범, 서령우 많은 선수들을 마주했습니다. 영국, 독일, 세르비아를 직접 찾아가 선수들을 면담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수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고작 이 당부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굳이 선수들을 찾아갔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축구 팬들 사이에선 홍명보 감독 호인 대표팀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외국파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더불어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홍명보가 귀국을 미룬 진짜 이유가 뭐 룸살롱 사건이 있다. 후배를 건드렸다. 뭐 또 나아가서는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를 결국 영입하지 못했다. 이런 찌라시가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은요, 그런 찌라시가 돌 만큼 여전히 민심을 얻지 못했고 홍명보 감독에게 분노하고 있는 축구 팬들의 이 마음을 과연 7월 말에 열릴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라도 삭힐 수가 있을까요? 특혜가 없다라고 했던 축구협회의 이 결정에 손흥민, 김민재, 많은 해외파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돌아오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라는 축구팬들, 아니 나아가서는 꺼려야 한다. 국가대표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선수들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나는 손흥민, 김민재가 국가대표직을 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선수는 국가대표직을 거절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 국가대표직을 수렴했다 하더라도 사실 해외 리그 시즌을 뛰고 있는 이 선수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홍명보 감독이 있는 국가대표직은 수렴할 필요가 없다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코치 작업은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모호하단 말이에요. 외국인 코치 작업은 잘 마무리된 것으로 한다. 그런데 이 외국인 코치만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하고 당초 기사에도 많이 났던 내용은 해외파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하느냐인데, 야,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이재성, 김민재, 유럽파 선수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선수들이 즐기고 단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 홍명보 감독이 주축 선수들을 만나 이 점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죠? 홍명보 감독이 평소에 항상 강조하는 선수들이 단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이 해외파 선수들을 주축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 선수들과 과연 이 단합하는 분위기가 잘 만들어질까? 글쎄요, 선수들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9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무리하는 홍명보 감독이 7월 말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출장 내용을 비롯하여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벌써부터 이거 빠그라졌네, 어그러졌네, 홍명보 감독이 직접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겠다라는 미명하에 간 해외 출장에서 수많은 해외파 선수들, 특히 손흥민 선수를 만났겠지만 이거 현실적으로 아마 국가대표직 수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네. 이런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계속하여 말이 나오죠. 외국인 감독들은 PPT와 영상까지 제출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프리패스를 해준 축구협회 특혜가 아니다. 그것이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라는 근거라고는 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외국인 감독들에게는 PPT와 영상을 제출하게 만들었던 겁니까? 이게 사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요, 막말로 우리가 바보인 줄 아냐, 어떻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댈 수 있냐라는 비판 여론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더불어서 대표팀 감독 부임 이틀 전까지 통화를 했었던 홍명보 감독을 멀리서 지켜본 룸메이트의 생각이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전혀 예상을 못했나. 홍명보 감독이 비판받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대표팀 감독 부임 이틀 전까지 통화를 했는데 선수 시절 홍명보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던 룸메이트 대구FC 박창현 감독마저도 최근 불거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특혜 논란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생각을 밝혔다랍니다. 자, 뭔 말인지 봤더니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이 말을 툭 치더니 비판받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번 홍명보 감독이 부임되기 이틀 전에 일화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사실 그 결정을 하기 이틀 전까지도 저하고 통화를 했다. 대표팀에 안 간다고 말했고 왜 가야 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발표팀이 나오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죄인처럼 취급을 받게 되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존중해주고 싶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 되기를 바란다. 감독 선임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이건 협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틀 전까지 자신의 과거 룸메이트였던 박 감독과의 통화에서도 이 대표팀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이틀 뒤에 감독직을 수락하게 됐다라는 건 일각에서는 협회 측에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협회 측에서 올린 이 장문의 글은 더욱더 갈등에 불을 지펴버리게 된 거죠. 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황당할 겁니다. 당연히 많은 국민들은 아니 그걸 특혜라고 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축구협회에 있는 직원들도 다 이런 식으로 뽑은 거 아니냐 라는 비판까지 솟구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비판의 화살을 홍명보 감독에게 돌려져 있는 현재 상황이 사실 홍명보 감독 자체도 감독직을 수락한 것에 대한 큰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과거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서 협회 측은 선수들만을 살짝 앞으로 밀어두고 본인들은 뒤에 숨어 있었던 이 무책임한 모습과 1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한국 축구대표팀 A매치 최다 출전 순위 3위가 이훈재, 2위가 차범근, 1위가 바로 홍명보 감독이었다라는 기사가 사실 최근에 올라왔던 거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홍명보 감독이 사실 무려 월드컵에만 4번을 출전했었던 명실상부 선수로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던 그런 감독인데, 이게 참 감독직을 맡으면서 또 협회 위원이 되면서 그 이미지가 완전 폭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억나실 겁니다. 이훈재의 선방, 태극전사로서 무적 함대를 함몰시켰던 4강 진출의 그날, 이 홍명보 감독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훈재 선수 역시 차후에 감독직을 맡았고 협회 일원이 되면서 홍명보 감독과 사실은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두 사람의 친밀감은 굉장합니다. 홍명보와 히딩크, 안정환 등이 개모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힐링 캠프에서 쏟아내서 굉장히 많은 출연진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훈재 감독이라고 해야 되겠죠. 홍명보 감독과의 깊은 인연이 있는데 사실 좀 문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무엇이냐? 홍명보 술자리라고만 검색을 해봐도요, 사실 완전 졸전을 펼쳤던 이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대표팀의 감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현지에서 그런 졸전을 펼친 이후에 현지 여성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던 이 동영상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사실 굉장한 비판을 받았고 홍명보 감독은 허정무 코치와 함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 사퇴 발표를 했단 말이죠. 사과문까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훈재 감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흠집이 난 이훈재, 홍명보, 카리스마를 유지할까? 이 두 사람은요, 그 이전에도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알다시피 아시안컵 기간 중 최고 대표팀 고참 선수 4명이 현지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주장이었던 이훈재 선수,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 등 많은 선수들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결국 대표 자격 정지 1년으로 그치게 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훈재 등 현역 선수만이 아니라 홍명보 대표팀 코치에게도 선수 관리에 소홀했다라는 책임을 물으면서 엄중경고라는 경고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나란히 한때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선수였지만 유력한 지도자로서 홍명보 코치는 코칭 스텝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선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는데, 그 이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이훈재 감독 입장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홍명보 감독에게 국가대표팀직을 맡긴 협회는요, 이훈재 감독과 더불어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달리 평가 과정 없이 선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하여 이건 그냥 구체적인 해명 수준이 아니라 11쪽 분량의 설명문을 올렸다라는 것이 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홍명보 감독을 이토록 특혜가 아니다라고 축구협회에서 설명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쯤 되면 협회 측에서 나서서 다시 한번 선임 과정 논란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하거나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이 감독 선임에 대하여 한 번 더 검토를 해본다던가 이런 과정이 필요할 법도 한데, 이 홍명보 감독의 사퇴에 대해서는 A4 용지 11쪽 분량의 설명문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을 두고 보면은 참 황당하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자,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분개함을 쏟아냈습니다.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즉시 사퇴하라. 축구협회 해명에 오히려 폭발해버린 축구 팬들의 성명문입니다.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성명문 내용을 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국내 축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보면 축구협회의 정관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들의 체력 증진과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회원을 지원하여 육성함과 더불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 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협회는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이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22일 협회가 발표한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Q&A,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해 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있고 성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다.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으면서 모든 후보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라는 입장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해명으로 지금 현 정부의 모토인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공권력 특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축구 팬들은 너무도 참담하여 분개함이 치밀어 오르고 더 이상 협회의 망상과도 같은 발언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 시간부로 지금 홍명보 감독, 축구협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자진 사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집단 행동을 불사하는 등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굉장히 강력한 성명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성명문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정말 축구협회가 이 얘기를 들어줄지 여부와 정말 이런 단체 활동이 집단행동이 벌어질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많은 국민분들과 축구팬들의 여론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대한축구협회가 제시 마치 감독 선임 실패한 이유가 사실상 세금 문제로 인해 결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축구팬들은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앞서 박주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은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치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고 의지까지 확인을 했다. 이후 추천을 했는데 처음에 다들 관심이 크지 않았고 누군지도 몰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렬되어 너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주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 감독을 추천할 때는 여러 부분을 따졌는데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했다. 몇몇 위원들은 국내 감독 선임을 계속 주장해왔고 외국인 감독은 까다롭게 평가하는 한편 국내 감독들은 장점과 긍정적인 면모만을 부각했다. 게임 모델과 방향성이 맞아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 감독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이것이 무산된 것에 대하여 결국 세금 문제였다. 황당한 얘기를 쏟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번 축구협회에 대한 이 감사,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했잖아요. 11쪽 분량의 내용. 과연 문체부의 감사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번 발표가 이미 예고되어 있던 감사에 도움이 될까? 특혜가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 감사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칠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분개함이 더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론지어 보면 어떻습니까? 이 황당한 해명이 축구 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번 사태를 정조준하고 보고 있는 문체부에서 이 말 듣고 그럴만했네 라고 받아들일 리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